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패배였죠. 그렇죠. 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가나에게 먼저 두 골을 허용한 뒤에 두 골을 쫓아가는 저력을 발휘했잖아요. 이 조규영 선수가 진짜 날라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근데 그 이후 또다시 우리가 한 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대표팀이 결국 2대3으로 져서 조별리그 1무 1패. 그만큼 16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진 거고요.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가 이수진 장군의 후예 아닙니까?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역전 드라마에 쓸 가능성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반드시 꺾어야 돼요. 이래야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우루과이가 가나와 경기를 펼치는데 이때 우루과이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골 득실차, 다 득점 요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앞설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루과이가 가나와 비겨버리면 이때부터 또 복잡해져요. 골 득실차, 다 득점 따져야 되는데 반면에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패하게 되면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더라도 그냥 탈락입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가능성이긴 해요. 카타르의 수도가 도하죠. 도하. 근데 이 도하는요. 우리에게 기적의 땅이라는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요. 93년에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이 펼쳐졌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좀 승점이나 이런 데서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지만 같은 시간에 열린 일본이 이라크에게 지거나 비겨야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승리한 시점에 일본이 이라크에 2대1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대로 끝났으면 우리나라 본선 진출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막판 10초를 남기고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를 우리는 도하의 기적, 일본은 도하의 비극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야구 경기에서는 도하 참사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죠. 대만인가요?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고 여겼던 대만한테도 지면서 참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아, 그렇지만 야구가 아니잖아요. 축구니까 기적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또 한 가지 기적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바로 이 PD, 박 PD가 운영하고 있는 경불진. 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침체에 경불진 운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어쩔 수 없이 애청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꼬꼬문, 주간 브리핑, 책 소화제 이런 컨텐츠를 유료화했거든요. 그래서 팟빵에서는 500캐시를 내야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방송은 무료로 계속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몰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내놨죠. 그렇죠. 경불진과 니곽스가 자랑하는 다운 워시를 다운 프루프와 함께 세트 판매를 하거든요. 다운 의류, 다운 침낭도 집에서 손쉽게 세탁기나 손빨래로 세탁할 수 있어서요.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세탁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겨울용 다운을 세탁소에 맡기는 분들도 계신데 세탁소에 맡기면 드라이 클리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리나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온력이 급감합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탁비 장난 아니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다운 워시 그리고 다운 프루프 요 같이 사용하시면요. 발수 성능까지 강화시켜주거든요. 다운 의류를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트 판매를 기념해서요. 경불진에서는요. 21%나 할인하는 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트를 구매하시면요. 베이스워시 트러블 젤 이것도 보너스로 끼워드리거든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고물가에도 미국에서는요, 이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얼마 전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이때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호. 이 고물가인데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25일 미국의 전자상거래 매출을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만 1년 전보다 2.3%가 증가한 91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관련 매출이 9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특히 전자기기 온라인 매출이 10월 하루 평균 매출 대비 무려 2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장난감도 285%, 운동장비도 218%, 이렇게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죠. 온라인뿐만이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 소비도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해요. 오프라인 매장 조사 기관인 센서매틱 솔루션스는 블랙 프라이데이 방문 고객이요,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의 이렇게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무래도 할인 아닐까요? 맞습니다. 미국 업체들 지금 고물가 때문에 미국 시민들 소비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잖아요. 이때 높은 할인율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40년 만에 맞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이 높은 할인율이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어요. 고물가 흐름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력이 매우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우려를 표명해 왔거든요. 여기에 주요 기업들이 이 매출 감소를 앞두고 미리 일찍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해버렸어요. 당연히 판매는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작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약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월마트와 메이시스 백화점은요, 지난 7일부터 엄청 빠르죠? 전자기기 전문 매장인 베이스트 바이는 20일부터 대대적인 할인에 돌입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이렇게 할인하는 경우 예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평균 할인율은 무려 30%, 지난해 할인율이었던 2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편리한 쇼핑이 미국 내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모바일 쇼핑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어선 점도 이번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다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미국의 11월, 12월 연휴 소매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 현재 8%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실제 소비는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이네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할인율을 높이는 이런 상식적인 대응,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재고가 그렇게 많다는데도 생각만큼 할인이 높진 않더라고요. 카드사들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고지서와 문자, 메일 같은 걸로 포인트가 얼마 정도 소멸될 거예요. 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내를 해주는데도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는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8개 카드사를 봤더니만요, 포인트 발생하는 게 무려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5조 2,400억 원. 근데요, 이렇게 많은 카드 포인트 중 쓰지 않아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포인트가 얼마나 될까요?
5,2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5년이잖아요. 1년에 평균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카드 포인트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 사라진 포인트는 어디로 갈까요? 카드사들 주머니로 간다는 겁니다. 카드사별로 보면 지난해 소멸 포인트가 가장 많았던 곳 카드 1위 업체라고 불리죠. 신한카드예요. 무려 192억 6천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다 100억 원대에 넘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BC카드 쓰시는 분, 박PD도 BC카드 쓰시죠? 네. 버려지는 포인트가 없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 발생액 대비 소멸액 이 비율을 봤거든요. 근데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이런 데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해요. 근데 BC카드는요 무려 26%. 이 소멸 포인트 안내를 잘 안 해줘서일까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잘 안 해주는 거 맞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문자도 오고 이러던데 BC카드는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아, 이메일 그냥 스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쵸. 보통 카드사에서 메일 오면 광고거니 하고 그냥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실 거예요. 카드 포인트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쓸 곳이 많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카드 포인트, 이거요. 이제는 현금처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1포인트가 현금 1원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카드사들 이런 한 톨까지도요.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앱에서 바로 신청하면 내 계좌에 바로 그 액수만큼 찍힙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도 있겠죠. 요즘 카드 하나만 쓰시는 분 매우 드물죠. 여러 개 카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카드사마다 일일이 이거 조회하려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카드사들 이 쌓여있는 포인트 한꺼번에 확인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현금화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실 필요도 없어요. 요구할 때는요.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비회원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내 포인트, 내 계좌로 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현대카드를 많이 써서 M포인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화 작업을 해봤더니 10만 포인트다 그러면 현금화를 했을 때는 6만 원? 7만 원으로 디스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사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카드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신용카드 대금으로 대신 내거나요. 카드 연회비로 쓰거나요. 아니면 할부이자 수수료 결제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가 있대요. 뿐만 아니라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는데도 이 카드 포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홈택스나 카드로텍스 이런 데 접속해서요. 납부 화면에 결제 수단 요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해당 신용카드 포인트를 쓰겠다. 사용 여부에 체크만 하면요. 쌓아놓은 포인트로 세금까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요것도 최근에 많은 카드사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쌓아놓은 포인트 그냥 놔두지 마세요. 투자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런 데에 이 포인트를 입금해 주거나요. 금투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카드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카드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요. 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러고 계시겠지만 자주 쓰는 카드는 앱을 깔아서 활용해 보시면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부모님들 이런데 밟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카드 쓰시는 거 그거 해당 카드사 앱 들어가셔서 부모님 포인트 그 포인트 얼마 쌓였는지 보고 그걸 부모님 선물로 드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작년, 재작년 이때 급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통, 즉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대요. 특히 2030 세대의 마통 이용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5대 은행 연령별 마이너스 대출 취급 현황 요 자료에서 드러났다고 해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8월 말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요, 300만 7천 계좌.
잔액은요 45조 원이 넘어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9월 말에 비해서 각각 4.1%, 8.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20대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해요. 20대 마통 계좌 수는요, 지난해 9월 말만 해도 12만 4천자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말 보니까요, 18.5%가 줄어든 10만 1천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잔액도요, 2조 3천억 원이 넘다가 1조 6천억 원대로 31.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0대도 비슷해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마통 금리도요, 연 2에서 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마통 금리도요, 연 8%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러자 2030 세대가 일단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발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처한 2030 세대와는 달리 장년층, 노년층 이 분들의 마이너스 통장 이용은 크게 줄지 않고 있대요. 특히 50대, 제 연령대네요. 여기 계좌 수는 1.3% 주는 데 그쳤고요. 잔액도 2.3% 주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60대의 경우에는요, 계좌 수는 1.4%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잔액 수는 0.2% 주는 데 그쳤다는 거예요. 아니, 연령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통의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죠. 한 번에 목돈을 받는 다른 신용대출과는 달리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마통 쓰시는 분들 대부분 생활비나 긴급자금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영끌이나 피투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주 목적은 생활비나 긴급자금. 그런데 이런 용도로 마통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주로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중장년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고통, 이 마통 금리도 8%가 넘나드니 50대 이상은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정치권이나 언론들 요즘 기사 보세요. 다들 청년층 힘들어 죽겠다. 청년층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요. 여기서 사라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 PD, 박 PD 같은 중년층도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마통 계좌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금리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